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전형의 2024학년도 변경사항, 그 다음에 지난해 경쟁률과 그 다음에 6월, 7월에 진행이 되어지는 파이널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3월이 되어졌기 때문에 특례 입시는 얼마 남지 않았죠? 아시는 것처럼 7월 초에 원서 접수하고 7월 중반이나 8월 초에 대부분 대학 별고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이제 불과 한 4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4학년도에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려는 분들은 지금쯤 매우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죠. 서류 준비도 하셔야 되고 대학 결정도 하셔야 되고 또 각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마무리 시험들이 있다 보니까 매우 아마 바쁜 시간들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서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3년 특례 전형에서 변경사항이 뭔지 또 우리가 의학기관의 원서지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2024학년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학들이 사실은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어지지 않은 학교들도 있고 또 특례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모집 요강이 발표되어지는 시기가 대략적으로 5월 정도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7월에 원서를 쓰는데 5월에 발표가 되어지면 2달 정도밖에 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추후에 변경되는 내용들이거나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변경사항을 보니까 첫 번째는 동독여대가 면접고사 100%에서 소리평가 100%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실기 60%에 면접 40%에서 실기고사 100% 전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3년 특례 전형은 전형의 방식이 세 가지잖아요. 서류 면접, 지필고사, 그 다음에 면접고사. 이 세 가지 방식인데 점차적으로 대학들이 어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냐? 서류 전형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서류 전형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지필고사가 없어지거나 면접고사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학생들이 중도 귀국하는 분들도 계시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업적으로 성취가 되게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 좀 부족하신 분들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맞게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전형 세 가지 서류 면접, 그 다음에 지필고사, 면접고사 전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데 어찌됐든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자, 숭령여대는 12년 특례 전형에서 약학과 선발 인원을 올해 3명 선발하고요. 서류평가 100%로 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외대는 3년 특례 전형에서 자, 인원 변동이 조금 있는데 서울 캠퍼스가 33명에서 서울 캠퍼스가 41명으로 늘고요. 글로벌 캠퍼스는 34명에서 26명으로 인원 변동이 있습니다. 자,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 100%였다가 면접고사 100%를 실시합니다. 12년 특례는 사실은 의학기호를 제외한 일반과는 대부분 다 서류평가 100%를 뽑아요. 그렇죠? 하지만 특히 어떤 경우냐면 보시는 것처럼 한국외대나 아니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두 개 학교는 면접고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면접의 내용이 되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부분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특히 12년 특례에서 면접이 중요한 거는 12년 특례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어 구사 능력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픽 성적 중요하고 또 자기소개서는 일부 남아있죠. 지금 12년 특례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어진 학교는 서울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는 12년 특례 전형과 외국인 전형에 한해서는 2024학년도에도 자기소개서가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의사소통의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따라서 경희대학교와 한국외대는 면접고사를 실시하고요. 한국외대는 면접을 보되 인터넷 면접 영상 업로드 형태로 해서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자, 숭실대학교도 지필고사에서 서류평가 100%로 바뀌었어요. 그럼 서류고사를 보는 학교들은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까지 있다가 거기에 이화여대와 그 다음에 한국외대가 서류평가 전형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국민대학교, 서울여대,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숭실대까지 서류평가 전형으로 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이 한 4개 정도밖에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학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상향, 적정, 안정 그러면서 6개 이상의 원서를 쓸 수 있다 보니까 굳이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지필고사를 접목시킬 필요가 없이 서류평가 전형 내에서 원서를 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필고사보다 서류평가 전형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을 마치고 그쵸? 지필고사를 준비하려다 보면 해외에서 지필고사를 준비하기도 어렵고 또 여건도 안 되고 준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에서 상위권 대학들이 서류평가를 뽑기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그 다음에 또 하위 대학도 뽑기도 하고 또 자기소개서도 없다 보니까 간소해지고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류평가 전형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서류평가가 어떻게 되어진다? 경쟁률이 상승하고 스펙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이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더욱더 간소해진 거죠. 여기에 비해서 지필고사 같은 경우는 대학이 줄기도 하고 또 지필을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지필고사를 꺼리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러한 현상들은 서류평가에 대한 경쟁률 상승과 그 서류평가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스펙 자체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지필고사에 지원한 학생들이 줄고 또 지필고사의 합격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필고사가 유리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원서 지원했다가 실패하신 사례들을 많이 보다 보면 성적이 안 되고 뚜렷한 표준학력 지표가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 전형에 막연하게 원서를 썼다가 실패하신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현 시점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력 지표에서 또 남아있는 시간적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전형의 방식과 대학과 학과는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결정짓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막연히 가고 싶은 대학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3년 특례 전형에서 7명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는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선발 방식이 좀 바뀌었죠. 전년도에는 지원학과 소속 단과대학별 모집에서 올해부터는 지원학과별 모집으로 바뀌었습니다. 7번째는 삼육대학교는 면접고사 100%에서 서류 20%, 면접 80%의 전형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동국대학교 Y즈죠. 동국대학교 Y즈는 12년 특례 한의학과와 의학과에서 종전에는 필답고사 40%에 SAT 40%, 그 다음에 면접고사 20%를 반영하는 전형의 방식이었는데 방식 자체가 서류평가 70%에 면접 30%로 바뀌었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별로 의미 없죠. 왜냐하면 서류평가 안에 SAT 점수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필답고사를 보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이 되어진다는 게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더군다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의학과인 경우에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4, 그 다음에 한의학과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5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니라 국내 수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동국대학교와 Y지가 설정한 수능 최저와 동일해요. 다시 말하면 국내 고등학교 학생의 수능 최저와 3년 특례 수능 최저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수능 최저 3, 4나 3, 5 정도의 수능 최저는 매우 높은 수능 최저다. 다시 말하면 10명 정도의 학생이 지원하면 국내 수시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국내에서 수능 공부를 한 학생들도 보통 10명 중에서 1단계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의 비율이 30%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7명 정도는 학력 지표와 관계없이 수능 최저에 미충족으로 불합격한다. 이렇게 보는데 재외국민 전형에 저 정도의 수능 최저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원서를 지원한 10명 중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이 1명 또는 2명 정도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학력 지표보다 수능 최저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더군다나 저렇게 높은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는 것은 어디에게 유리하냐? 중도기국자들, 그 다음에 재수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례의 전형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은 뭐냐면 국내 입시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특례가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특례라는 것 자체가 특례라는 고유한 영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특례의 출제의 범위, 경향성이 국내 입시의 경향과 매우 흡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례의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것도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의 교재를 기반으로, 다시 말하면 EBS 교재에서의 연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우리가 이제 특례의 교재를 활용을 해서 공부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능 대비와 같이 연계되어져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성균관대학교 3년 특례 전형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데 올해부터는 서류평가 100%로 면접고사가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자, 을지대 같은 경우는 3년 특례 의예과에서는 영어 20% 플러스 면접 80%의 방식에서 서류 20% 플러스 면접 80%로 전형 방식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차의과학대학은 3년 특례 전형과 12년 특례 전형에서 2024학년도부터는 특례 전형으로 약학과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자, 12번째, 한림대학교 3년 특례 전형에서 올해부터 의예과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한림대학교 의예과의 선발의 방식은 1단계 서류평가 100% 이후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 플러스 면접 50%가 반영이 되어지고요. 면접은 3개의 면접실에서 각 10분씩 해서 30분 정도 면접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MMI 면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인성 면접, 상황 면접, 그 다음에 모의 상황 면접 3개의 방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 한림대학교에는 주로 면접이 MMI 면접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림대 의대는 어느 정도 의대하고 좀 유사하냐 이렇게 보시면 한림대 의대와 연세대 미래 의대가 좀 비슷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시 전형에서 전국에 모든 의대가 있고 그 많은 의대 중에서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것은 경기, 서울, 인천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을 가장 선호하게 되고요. 그럼 서울, 인천 지역을 제외한 거기가 1순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서 선호도가 높은 지점이 바로 강원 지역에 있는 한림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림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미래는 의과대학 중에서 아주 인지도가 높고 선호도가 높은 지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 특히 이제 한림대학교 모집인원에 한 명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4학년도 전형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전체적인 전형이 바뀌는 부분들은 결국 특례의 고유한 전형 특징이 결국 국내 입시로 어떻게 반영이 되어지고 있다. 입시의 흐름에 맞춰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 유형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년 특례의 전형은 첫 번째는 서류 면접, 두 번째는 지필고사, 세 번째는 면접, 그 다음에 서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 그럼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필고사의 대학보다 서류평가 전형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서강대, 중앙대,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정도 그리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한양대학교도 지필고사를 받고 성균관대도 지필고사를 받고 고려대 자연계도 지필을 받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만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학교가 6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평가와 지필고사를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필고사의 상위권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리고 그러다 보면 지필고사의 등급컷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서류나 서류 면접고사 전형의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굳이 지필고사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졌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많은 학생들이 서류 전형에 몰린다. 서류 전형에 몰리면 경쟁률이 상승하고 경쟁률이 상승하면서 결국은 등급컷, 합격생들의 스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지필고사보다 서류평가 전형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여대, 국민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고려대, 세종이나
동덕외대, 숭실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까지 원서를 쓴다면, 그리고 또 원서폭을 낮추면 이화여대나 한국외대, 거기서 조금 더 낮추게 되어지면 숭실대, 국민대, 거기서 좀 낮추게 되어지면 여대들의 원서 지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한 입시 구조와 또 특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상 사실상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도 어려운 조건들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는 2024학년도에는 서류 또는 서류 면접 전형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나 서류 면접고사 전형이 경쟁률의 상승과 스펙의 상승으로 원서 지원이 불리할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필고사는 보시면, 자,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와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제일 많고, 자연계는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제일 많죠. 자, 그리고 인문계 중에서 한양대 에리카는 국어 시험만을, 그 다음에 자연계 중에서 한양대 에리카는 수학 시험만을 봅니다. 자, 그리고 숙명여대는 자연계에서 국어 수학을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는 인문계에서는 영어,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가 자연계에서는 수학과 영어 면접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항공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수학 지필고사 시험만을 보고 있고요. 세종대학교는 영어 지필고사 시험만을 보고 있습니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광운대부터 시작해서 가천대학교, 경기대, 연세대, 미래나 한동대, 부산대학교 정도 원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만 원서를 쓰시는 분들, 또 서류평가 원서 쓰면서 지필고사를 병행하시는 경우, 또 지필고사의 원서를 쓰시면서 면접고사를 병행하는 경우 여러 가지 전략 수립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원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서류 또는 서류 면접고사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의 지원 현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정도가 서류평가 전형을 꾸준하게 실시하던 학교들이고, 이화여대나 한국외대는 어떻게 됐어요? 지필고사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뀐 대학들, 또 숭실대, 국민대, 서울여대나 동덕여대도 전형이 바뀌어서 서류평가로 바뀐 대학인데, 우리가 이 대학들 중에서 연세대학교부터 중앙대 정도까지만 경쟁률을 한번 집계를 해봤더니 2021학년도 보시는 것처럼 6개 대학교의 평균 경쟁률이 8.15, 그 다음에 2022학년도의 평균 경쟁률이 9.14, 2023학년도의 경쟁률은 9.28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보시는 것처럼 국민대 같은 경우의 경쟁률이 8.17, 그 다음에 한국외대의 경쟁률이 8.36, 이화여대가 6.16이기 때문에 서류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 다시 말하면 지필고사를 보다가 서류 전형으로 바뀐 학교들의 경쟁률이 대부분 이전에 비해서 경쟁률이 크게 상승함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5.30, 5.09의 경쟁률에서 8.36으로 경쟁률이 상승한 거고, 보면은 국민대 같은 경우도 6.02의 경쟁률에서 8.17 정도의 경쟁률을 상승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지필고사보다는 서류평가 전형을 선호하고, 서류평가 전형이 간단하고 준비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고, 더군다나 문제는 2024학년도부터 서류평가 전형의 모든 학생들이 가장 꺼리는 게 뭐냐?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 이게 학습 부담이 제일 크잖아요. 준비 과정에서. 근데 자기소개서가 다 폐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 전형의 경쟁률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경쟁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대부분의 경쟁률이 몰리는 지점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정도의 대학들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국민대학교나 아니면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전형의 변화로 인해서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한 지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필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필고사도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학교, 숙명여대 정도까지 해서 2021학년도부터 2024학년까지 집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1학년도의 경쟁률은 5.47, 2022학년도의 공정률이 5.57, 그 다음에 2023학년도는 5.61 정도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에 사실은 큰 폭의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필고사 전형과 서류평가 전형의 경쟁률 자체가 크죠. 지필고사의 경쟁률은 상위대학이라 하더라도 5.6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는 데 반해서
서류평가전은 9.28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2배는 아니더라도 한 1.7배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 차이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특히 2024학년도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는 해에는 서류평가 전형에 많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서류평가 전형과 지필고사를 병행하거나 아니면 지필고사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하는 게 좀 입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지필고사 같은 경우도 경쟁률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경쟁률이 집중적으로 주로 몰리는 학교는 어딘가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하고 동국대 정도의 지필고사가 매우 집중이 돼요. 그 다음에 아주대의 지필고사 전형이 경쟁률이 매우 몰리고, 세종대는 아시는 것처럼 영어 100% 면접고사를 보다 보니까 한 과목만 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몰리는 거로 봐서 결국 지필고사 전형에서 선호도가 높은 대학은 건국대, 동국대, 그 다음에 아주대, 그 다음에 영어 한 과목만 보게 되어지는 세종대학교의 경쟁률이 많이 몰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의 대학들은 경쟁률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죠. 호익대학교 또는 뭐 성신여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나 당국대학교 이런 학교들은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성신여대는 전년도까지는 이제 지필고사 영어 시험을 보다가 전형의 방법이 바뀌었죠. 자,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파이널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3월 시점에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지필고사 또는 특례 원서 쓰는 시점이 7월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이 4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쯤 어느 정도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되어지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 준비, 표준학력 투표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한 준비,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질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입시 컨설팅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필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지필고사를 현재는 학원 내에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화상 수업을 이용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자, 2023년도 6월 5일부터 또는 7월 3일부터 진행이 되어지는 파이널 특강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파이널 특강 수업은 2024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해당이 되고요. 수업 기간에 1차적으로 실전반이라고 해서 6월 5일부터 7월 1일 정도 4주 정도는 실전반, 수준별 간편성을 해서 4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게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3일서부터는 사실상 대학별 고사, 대학별 맞춤형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의 특징은 첫 번째는 그룹 수업이에요. 그룹 수업은 보통 한 반의 인원이 한 6명 정도, 7명 정도 소수 수준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맞춤 수업으로 대학별, 과목별 수업 선택이 가능하다. 수시 입학이 가능하고, 매주 토요일은 실전 공학 모의 테스트를 실시하고요. 모의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원 대학과 학과 결정에 대한 입시 컨설팅을 제가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 맞춤 1대1 과외식 수업을 진행을 해요. 자, 6월부터 진행하는 파이널 특강 수업도 두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룹 수업, 1대1 수업. 특히 이제 특례에는 학생들을 지도를 해보면 학생들마다 수준 차이가 매우 커요. 수준 차이가. 동일 나라는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도 수준이 크지만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학업적인 조건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국내로 오다 보면 사실상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매우 크다 보니까 그룹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리뷰에서는 소수 수준별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그룹 수업을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별 수업을 진행하셔도 되고, 또 그룹 수업을 진행하면서 개별 수업을 섞어서 같이 연계시켜서 수업을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자, 학생 맞춤의 1대1 수업은 모의 테스트 후에 학생의 수준, 목표 대학에 최적화되어진 교재와 진도 계획을 수립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수업 과목, 수업 시간, 교재 및 진도 계획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은 대략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 수업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자, 하루에 3시간씩 수업해서 5일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그 점심 식사한 이후에
3시간씩 해서 영어 수업은 4일간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수학은 보통 개념 총정리와 문제풀이 과정으로 진행하고요. 영어는 주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어휘와 어법 파트를 제일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쪽에 초점을 많이 두고 진행하게 되고, 수학은 보통 4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총 60시간 정도 수업 시간이 배정이 되고, 영어는 4주 기준으로 12시간, 그래서 총 48시간 정도 수업을 듣게 되고요. 영어와 수학 수업을 다 들으셔도 되고, 자연계가. 나는 자연계인데 수학 수업만 듣겠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또 수학 수업을 그룹 수업을 들으면서 개인 수업을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구성도 가능합니다. 자,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와 영어 수업이 되어질 텐데,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 비문학, 독해, 문법, 주요 개념에 대한 개념 정리, 지문 해설과 문제 풀이를 병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어는 주로 어휘나 어법 쪽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진행하고요. 국어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국어는 4주 기준으로 약 60시간, 그 다음에 영어는 4주 기준으로 48시간 정도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3형 특례 지필고사 수업.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연계는 수학과 영어, 그 다음에 인문계는 국어와 영어를 진행한다. 그러면서 수업은 그룹 수업과 개인 수업이 있고, 그룹 수업만 듣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 수업만 듣는 것도 가능하다. 그룹과 개인은 교차해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학생의 현재 상태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시도록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면접 수업이 있습니다. 면접 수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첫 번째, 3년 특례 전형에서 서류 면접이 면접 보는 학교들, 또는 지필고사는 면접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일반 면접을 진행하는 거 하나,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의학 계열에 필요한 면접이죠. 인성 면접과 지성 면접. 지성 면접이라고 하면 생명과학과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성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것도 학원에서 진행하는 파이널 수업은 6월부터 진행을 하고요. 특히 지성 면접 같은 경우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학원에 오셔가지고 개별 수업이나 그룹 수업으로 진행하고 계시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보통 화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는 입시 컨설팅입니다. 특히 이제 입시 컨설팅은 되게 중요하죠. 남아있는 과정의 4달 정도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표하는 대학교, 원하는 대학교에 그냥 원서를 쓴다. 이러면 결국 실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변화되어지는 입시의 경향에 맞게끔 내가 어느 대학교 어떤 과에 원서를 써야 되는지, 두 번째, 기타 활동 증빙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거. 서류에 대한 준비성이 커졌죠.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니까.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고, 내가 과연 전형적으로 서류평가 전형으로 어느 대학을 붙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면접을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지필고사를 병행해야 될지, 올바른 입시와 계획을 갖고 준비하는 게 특히 좋고요. 특히 특례 전형 같은 경우들은 이 3년 특례, 12년 특례가 막 섞이다 보니까, 그렇죠?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판단하는 게 참 모호하고, 정보 자체가 매우 부족한 경우들도 많고, 정보가 약간 왜곡되어져 있는 정보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바로 입시 컨설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프리미에서는 6월부터 진행하는 파이널 수업에서는 학원에서 수업만 듣고 가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원에서는 주로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학습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8시나 9시에 와서 저녁에 9시 정도까지 학원에서 자리를 배정을 받아서 공부하고, 휴대폰을 내고, 잘거나 좋은 거 체크하고, 하루 동안에 공부를 충실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다 점검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사실 공부를 제대로 하겠죠. 더군다나 6월 달에 들어오면 6월, 7월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집중해서 공부해야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험 직전에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수 수준별 수업, 1대1 맞춤형 수업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성취도를 높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게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 프로그램들을
방학 기간 동안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숙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숙사를 연계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숙사를 필요하시면 대치동에 있는 기숙사들이 좀 일찍부터 마감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6월에 들어올 거다라고 하면 미리 좀 예약하셔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보시는 것처럼 학원에서는 개인별 자습실이 배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자습실에 공부하면서 약간 오픈되어져 있는 자리, 그 다음에 학생이 예습하는지 복습하는지 또 현재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실장님이나 부원장님이 관리하도록 할 거고요. 또 수업을 듣는 공간들, 또 수업 외적으로 학생들이 조금 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공간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미에서는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의 지필고사 수업이나 또는 보시는 것처럼 자, 의학 계열의 인성이나 지성 면접 또는 일반 대학의 학과 면접 관련되어진 면접 수업이나 또는 입시 컨설팅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참여의 시점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2024학년도에 재외국민 전형의 시작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서부터 잘 충실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이후에도 새롭게 알게 되어진 정보가 있거나 필요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좀 올려드려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이퍼리뷰 TV를 보시고 재외국민 전형으로 합격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